저는 4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제게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을 갔고 아이들은 수련회를 떠나 몹시 한가했던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가정이 있는 아줌마들이라 같이 시댁욕, 남편욕 한바탕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곤 했어요. 그중 한 친구가 남편이 이번 진급에서 떨어졌다고 속상해했습니다. 능력있고 일도 잘했지만 회사 노조에 가입해서 윗선에 찍혀버리는 바람에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마 조만간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날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친구를 보고 직장 상사 욕을 같이 해주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전철역에서 올라와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봤습니다. 승용차 창문이 내려가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김 과장 와이프분 맞으시죠? 집에 가세요. 창문 밖으로 벗겨진 머리를 내밀며 말을 걸어온 남자는 남편의 직장 상사인 박 부장이었습니다. 제약회사라 회식이 잦은 남편 회사에서 몇 번 회식에 참석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자는 둥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던 기억이 나 마냥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도 박 부장의 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럼 박 부장은 눈치도 없는지 저에게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좋은데 다녀오시냐고 자기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니 차에 타라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라서 아파트가 제공이 되었는데 동은 다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에 그의 성의를 무시하기 힘들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과정은 참 좋겠네. 부인이 고와서 전혀 애 낳은 사람 같지 않다니까. 나를 한번 훑어보며 말하는 박 부장을 외면하고 창문 밖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을 깨고 싶었던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박 부장은 입에 모터가 달린 듯 혼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번 차장 승진에서 탈락할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소리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들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차장 진급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진할 줄 알았거든요. 어쩐지 요즘 부쩍 어둡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부장이 말하길 진급도 안 들고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좌천된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그만두라는 말과도 같았고 갑자기 애들 학비나 학원비, 대출금이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차장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방으로 좌천만은 막을 순 없나요? 저는 애원하듯 물어봤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김 과장을 위해 노력하는데 힘드네요. 다음 주에 전무님께도 정식으로 말씀드릴까도 생각하고는 있네요. 라고 나를 힐끔 보며 본인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칼자루를 자기가 쥔 것처럼 말이죠. 결정이야 위에서 하겠지만 박 부장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지식한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주위에 남편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쫓겨나야 할 시점에 내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 도착했고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장님, 바쁘지 않으면 집에 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시고 가세요. 차 태워주셨으니 감사의 의미로 차라도 대접해드릴게요. 라는 나의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통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을 위해 못할 것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부장님이 우리 그 일 꼭 잘 좀 부탁드려요.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라고 커피를 박 부장 앞으로 내밀었어요. 박 부장은 은혜 갚는다고 하고 나중에 입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지 않는다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이 은혜는 꼭 갚을 거고 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지금 은혜를 갚는 게 어때요? 뒤로 돌아봐요.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렇게 저는 남편 진급을 위해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1시간 뒤 땀이 흐르는 머리를 문지르며 일어난 박 부장에게
저는 마지막까지 입술을 깨물으며 남편을 꼭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지방으로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박 부장과의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어느 날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쁜 표정으로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차장으로 진급했다는 이야기였죠. 혹시나 싶었지만 박 부장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잘해서 진급한 줄 알더라고요. 모처럼 기가 살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좀 힘이 들긴 했어도 손을 쓰기 잘했다 싶었어요. 그 뒤로도 종종 남편을 통해 박 부장의 소식을 들어요. 진급한 이후로도 박 부장은 회사에서 남편을 챙기고 자기 라인으로 만들더라고요. 남편에겐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제가 남편을 위해 무슨 짓까지 하는 줄 안다면 남편은 과연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요? 그래도 남편이 만년대리로 살기보다는 이렇게나마 차장 사모님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입 꾹 다물고 남편에게 끝까지 숨길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입니다. 이만하면 내주 열심히 하는 아내 맞죠?